먼저 오늘 참석해주신 감독님, 배우분들 인사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이쪽부터 이제 이준섭 감독님부터 시작해서 쭉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텐트 틴트 연출한 이준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텐트 틴트에서 성곤 역을 맡은 김성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귀신친구에서 신솔 역을 맡은 신솔입니다. 안녕하세요. 귀신친구에서 지혜 역을 맡은 백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귀신친구에서 지혜의 아버지 역할을 맡았던 조이공입니다. 안녕하세요. 귀신친구 연출을 맡은 정혜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방금 공통점 발견하신 분 있으세요? 공통점. 지금 인사할 때. 감독님 캐릭터 이름이랑 실제 이름이랑 똑같아요. 빙고! 맞습니다. 네, 캐릭터 이름이랑 지금 다 저희 배우님 똑같으세요. 그래서 저희 조이봉 배우님도 뭐 백지혜님이니까 백희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로 바꾸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름을 네. 아버지로 바꾸겠습니다. 네, 이름을 성함을 아버지로 바꾸신다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뒤에 있는 오픈 채팅방에 카톡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저까지 7명이라 저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한 일주일 전부터. 7명 정도 모이면 사실 1명 정도는 빠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새는 한두 명은. 모두 안전하게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고요. 오늘은 또 영화의 감독님, 배우들을 모신 만큼 지금 또 보셨다고 알고 있어요. 함께. 그래서 서로의 영화에 한두 개씩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귀신친구의 팀에서 저희 텐트틴트 팀에 하나 질문을 해주시고 텐트틴트 팀에서는 귀신친구 팀에 질문을 하나 하는 시간을 마지막에 가져볼 테니까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질문을 하나 갖고 계시면 나중에 재미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 상영순으로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해요. 영화 상영순으로 정직하게 귀신친구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작품 보면서 저는 이 정도까지 소동극이라는 장르에 딱 걸맞는 작품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동의 향연 같은 것인데 먼저 감독님께 이 설정, 세상을 떠난 친구가 귀신이 되어서 나타나서 자위기구를 숨겨달라고 한다. 이 설정을 어떻게 떠올리게 되셨는지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2년 전쯤에 이제 친구가 교환학생을 갔는데 자기네 집이 이사를 간대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 방에서 짐을 싸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저보고 빼내와 달라는 거예요. 가서 중학교 동창이었거든요. 친해가지고. 그래서 귀찮아서 안 갔는데 그때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부천영화제에서 괴담 스토리텔링 대회 공모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괴담이 있다 보니까 좀 귀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친구가 하늘나라를 간 설정으로 이제 각색을 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설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바로 관객 질문 들어온 거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조이봉 배우님, 영화의 소품을 보고 혹시 놀라지 않으셨나요? 제가 죽어도 해피엔딩이라는 영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 딜도가 이제 등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사실 저는 저 딜도가 관객들의 심장을 얼려버린다는 느낌을 그때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흥행에는 딜도가 아주 안 좋은 거구나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차에 시나리오를 봤는데 또 딜도가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가 이제 나오니까 이거는 우리 관객들에게는 좀 약간 터부시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우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감독님 괜찮다고 괜찮은 건가? 근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그렇게 많이 바뀌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네, 사실 좀 귀엽기도 하죠. 저는 보면서 놀랐던 거는 이렇게 많이는 없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한두 개를 갖고 있어도 뭐 이 정도까지 많지는 않다 이런 생각은 좀 했는데 사실 그걸 보고 저희 백지혜 배우랑 소연 배우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사실 궁금해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이 극중 이름이 자기 이름을 사용하다 보니까
뭐랄까 약간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이제 볼 수 없고 좀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 딜도가 저에게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약간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 되게 많은 아주 다양한 딜도들을 현장에서 만나니까 좀 뭐랄까 놀이동산 온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알록달록하고 그죠? 네네네. 네. 그러면 수연 배우는 어떠셨어요? 수연 배우는 정말 많이 만져야 될 잖아요. 네. 아, 그때 딜도를 처음 봤어요. 아니네. 아니죠. 어느 뜻이라 가봤다. 네,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만져보고 이렇게 한 게 처음이어서 되게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게 기념품으로 가져가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약간 곤란한 상황도 생기기도 하고 의외로 안마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정말 마지막에는 정말 지도랑 많이 친해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감독님께 지금 또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면 소품들이 이제 기성품인지 혹시 제작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아, 네. 그 이태원에 있는 큰 성인용품 샵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샀는데 제가 우리 점원한테 저희가 쓰려는 게 아니라 영화 소품 때문에 이제 견본을 가져갈 테니 디스카운트를 해달라 해서 싸게 대량 구매했습니다. 아, 그런데 모두 다 그러니까 기성품이었던 거네요. 네, 제작도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 죽어도 해피엔딩에 나온 건 제작이었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움직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수목에 좀 수목에 움직여야 되는데 수목에 움직이는 기성품은 없어서 그 보라색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제가 알기로 유명한 제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보라색 제품이. 그래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는데 저는 보면서 지금 또 저희 관객들이 여쭤보신 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혹시 없냐 이런 걸 여쭤보셨거든요. 네, 이제 주인공 소연이가 이제 기독교고 이제 미술 감독님도 기독교고, 네 그리고 거기 이제 그 교회 분들 중에 이제 자주색 옷 입으셨던 선배님도 기독교고 그래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저도 그 디테일이 좀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그 이사 예배라는 게 원래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는 이사 예배, 그 다음에 이사 갖고 들어갔을 때 전임 예배 이런 걸 다 드리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먼저 또 소연 배우랑 백지 배우에게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소연 배우님은 혹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사실 오명을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본인이 했다. 근데 그 상황 자체는 좀 이해가 되셨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소연의 마음이? 네, 저 같아도 실제로 그런 성격이고, 약간, 네, 저 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평소 성격도 그래서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백지 배우님은 내가 지금 저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다 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정말로 죽어도 들키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부탁을 할 것 같으세요? 그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이 소동극의 그 기원이? 네. 아니요, 뭐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거의 어떤 굉장히 많은 양의 그러니까 어떤 광기가 보이는 그리고 아버지는 또 되게 순수한 아이로 보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전 이미 죽어서 안 그래도 아빠가 혼자 계시는데 어떤 아빠를 더 이상 더 많이 슬프게 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친구가 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의 신실한 아버님 조이봉 배우님께 한번 또 질문을 해볼게요. 사실 조이봉 배우님 아시겠지만 오숨의 붉은 꽃동도 그렇고 악역들을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10년 넘었지만 쾌동길동에서 왕 연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기 중에 하나고 오늘 제가 뵙게 돼서 사실 떨리는 마음이었는데 또 여기서 너무 좀 순수한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또 저한테 되게 의외 캐스팅이었거든요. 근데 배우님에게 또 어떠셨고 감독님은 또 어떤 모습에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조이봉 배우에게서 발견하셨는지 한번 두 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평소와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로 전 너무 순수해서 아니 뭐 순수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발라당까지지도 않았지만 그냥 제일 비슷한 것 같고 그렇다고 편안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랄까 그 좀 어떤 그
밝고 건강한 이미지와 반대되는 좀 약간 상처가 있고 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반대급부를 맞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좀 약간 푹 꺼져 있는 그런 정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워낙 큰 아픔을 담고 있는 이 사람이어서 그것에 대한 이제 그 표현도 중요했고 또 그게 한 정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야 반대쪽에 그 밝음과 어떤 건강함이 드러날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독님이랑도 많이 상의했는데 어쨌든 이런 기회가 저에게 제 연기에도 도움 주어진다는 것은 저에게는 다양한 어떤 기회이니까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기회였고 또 덕분에 너무 즐겁게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박수와 함께 감독님은 또 어떤 면을 통해서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선배님의 그 눈망울이 이제 약간 사슴 같은 눈망울이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선배님도 이제까지 안 봤던 그런 캐릭터잖아요, 선배님한테. 근데 선배님이 평소 얘기하실 때 되게 점잖으시고 느리시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아버지랑 맞더라고요. 그리고 맞으면서도 또 이제 약간 관객들이 기대하는 그런 코믹도 일단 있고 그리고 원래는 점잖으시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종합을 해서 여기에 같이 이제 했습니다. 조이봉 배우님은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인데 딱 남겨주셨어요. 극중 아버지로서 마지막에 소연이가 한 거짓말을 거짓말로 알아차렸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소연이 거라고 믿으셨는지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소연이가 이제 제 겁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배우님은 소연이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는지. 저는 그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안에 사실 부정이 좀 느껴져 그 순간. 네, 마지막에 이제 뭐 싸갖고 갈 봉지 줄까? 뭐 그 부분을 사실 감독님이랑 굉장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수위를 그러니까 소연이에 대한 아버지의 그 어떤 마음 또 그런 것도 어떻게 할까 좀 했는데 또 첫날에 찍고 그래서 되게 그 고민을 많이 아마도 몇 가지 버전을 해놓고 아마 감독님이 선택하시게끔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전적으로 관객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연기하는 데 있어서 제일 기대가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이 여지를 어떻게 해석해 내실까 관객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제일 기대가 되는 부분. 그런 여지들을 서로 발견하고 알아가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런 관객과의 대화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정말 이 계속되는 소동극의 마지막 순간이 사실 저는 정말 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오늘 이 지그재그의 키워드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위트와 변주입니다. 뒤에 안 나왔는데 네, 오렌지 필름에서 위트와 변주가 있는 작품들을 골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위트와 변주에서 마지막 부분이 사실 귀신 친구에서는 우정이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전 정말 예상치 않게 제 안에서 변주로 푹 치고 들어온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소연 배우와 제 배우는 서로 이제 그 우정에 대한 마음을 나누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여성으로서 여성 친구로서 오래 사귄 장면들이 순간순간 나올 때 그때의 마음이 어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도 지혜랑 동기이기도 하고 정말 18년도에 제가 4학년이었거든요. 근데 18년도부터 갑자기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는 정말 안 친했어요. 근데 4학년 때부터 갑자기 친하게 됐는데 그 지금까지 계속 정말 마음 편하게 저는 이렇게 장기가 편해야지 진짜 이제 편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좀 믿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오히려 그 작품에서 지혜가 죽었다는 설정이 너무너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애가 떡하니 제 앞에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최대한 그런 어두운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리고 뭐 크게 우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니까 그런 건 좀 우정에 관한 어려운 표현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재밌게 잘 찍었던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실제로도 굉장히 친한 사이고 오늘도 같이 언니네 집에 가서 자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그 우정을 표현하는 거, 이 사람을, 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냥 정말 진심에서 나온 그런 순간순간들이어서 그걸 표현할 때는 어려운 부분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죽었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 되게 어려운 부탁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되게 좀 뭔가 스스로 혼자 약간 좀 짠한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혜 사연을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심장마비죠. 네, 심장마비로 네, 심장마비로 네. 됩니다. 이렇게 길게 귀신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한참 기다리셨죠? 텐트 틴트. 네, 텐트 틴트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혹시 텐트 틴트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저희 귀신 친구 팀도 한번 생각해 주시는 시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텐트 틴트에 대한 이야기 드디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 이 시놉시스를 읽으면서 전 너무 재밌었는데, 동주는 오래 사귄 연인 성군과의 지루한 연애를 개선하기 위해 성군을 직접 내쫓지만 결국 관계 회복은 산으로 간다. 이게 시놉시스예요. 근데 정말 산으로 가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거는 전 또 엄청 놀라운 변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디어의 시작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 시나리오를 처음 쓸 때 딱 그냥 좀 저는 어느 한 장면이 생각나면 그 장면을 쓰고 싶어서 그 장면이 용납되게 이제 꾸리는 편인데, 이제 산에서 그런 좀 괴한을 마주치는 상황이랑 베란다에서 그렇게 갇혀 있는 성곤의 모습, 그 두 가지로 시작을 했었어요. 제가 실제로 그 성곤이가 살던 집이 제가 사는 집인데, 여쭤보려고 했는데 엄청 생활감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지금 살고 계신 집이요? 네, 근데 가구가 얼마 없어서 별로 갓 들어오는 느낌이 나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 갇혔었어요. 실제로 당일을 하다가 갇혀가지고 좀 나오기 힘들었었는데, 그때 그걸로 시작을 해서 그 두 가지로 시작을 해서 이 두 개를 어떻게 이렇게 좀 연결을 시킬까 한 작품에, 그러다가 우연히 쓴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이야기가 저한테 좀 재밌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러분 오늘은 못 오셨지만 네코바석제 김보람 감독님이 지금 그 촬영하신 곳이 김보람 감독님 자택이세요. 근데 지금 이사를 가셨는데 그 앞집에 제 친구가 살아요. 거짓말처럼. 그래서 그 영화를 한다는 걸 말하기 전에 저한테 앞에서 너무 이상한 촬영 같은 걸 한다, 옥상에 소리 지르고 막 그런다, 그래서 서로 욕을 막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김보람 감독님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저는 그러니까 뵌 적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또 모르는 척했죠. 시끄럽게 했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생활감이 있는 공간으로서 사실 연결이 좀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텐트 틴트의 공간이. 그러면 혹시 그 동주의 집은 네네. 네, 어떻게 그 로케이션 하셨어요? 사실 저는 생각하는 게 생활감이 확실히 중요하긴 한데, 돈을 아끼는 게 최우선이어가지고 그냥 다 친구 집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자취를 하는 집에 그 풍경이 살아있죠. 영화를 네,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동주 집으로 나오는 집이 그 친구가 들어간 지 한 달 안 됐을 집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스토리로 보면은 성곤의 집이 더 갓 들어온 느낌이 나야 되고, 동주와 성곤이 같이 살던 그 집이 더 생활감이 나야 되는데 반대인 거예요. 상황이. 네, 그래서 막 짐도 막 갖다 놓고 막 좀 고생했어요. 공짜로 찍긴 했는데. 공짜로 찍어서 그래도 네. 다행입니다. 네, 그러면 성곤 배우님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런저런 장르를 넘나드는 연기를 했다는 느낌이거든요. 이 영화 제가 딱 한 장르라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써봤는데 생활 드라마, 생활 로맨스, 생활 액션, 생활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오토바이 액션도 있었고요. 판타지도 있었죠, 중간에 꿈을 통해서. 어떤 장면의 연기가 힘들었는지, 혹은 뭐 내가 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지. 저는 사실 처음으로 이제 작품을 찍은 게 이제 텐트 틴트인데, 제가 살면서 이제 화낼 때, 그러니까 저랑 동주랑 이제 제가 산에서 내려오고 싸울 때
그 이제 감정씬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평소에도 화도 내지도 않고 네, 안 내실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싸움도 안 해보고 그렇게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힘들었는데 제일 근데 그때 또 밤이었어요. 근데 그 촬영할 때가 그래서 테이크 2번 정도밖에 원테이크로 그렇게 못 가서 그게 조금 어렵고 아쉬웠던 장면이었어요. 좀 연결된 질문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또 들어온 질문 보면 성군 배우님 연기하실 때 싸우는 장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장면이겠죠. 달기 배우님의 호흡과의 호흡이 어땠는지 또 여쭤보신 분들 계시고 거기에 이제 웃으면서 재미있는 부분이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하다가 혹시 웃음이 터진 적은 없는지 여쭤보셨어요. 네, 웃음 터진 적은 없어요. 그냥 사실 이렇게 준석 이 감독이 제가 화낼 때 웃기대요. 진지하게 이렇게 화를 내면은. 그래서 전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화를 내고 말을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웃기진 않았어요. 네. 웃지 않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네. 사실 저는 들어오기 전에 약간 준석 감독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많이 안 들으셨다고 해서 한번 더 여쭤보려고 해요. 텐트를 쳤을 때 표범 복면을 쓴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체에 대해서 좀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안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또 창에서 물어보셨습니다. 그 복면에 그 사람 그 개인은 좀 많이 변했었어요. 원래 막 한복 입고 있던 아저씨였던 적도 있고, 막 어디 막 거꾸로 매달려 있고 그런 아저씨였던 적도 있고 막 좀 되게 컨셉이 다양하게 바뀌었는데 제가 철권을 좋아해서 거기서 또 이제 킹이라는 캐릭터를 좋아하거든요. 표범감을 쓴 그 레슬러인데 걔를 조금 모티브해서 좀 일단 이미지는 이렇게 구현하고 사실 그 표범맨이 어떤 사람인지는 보여주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연인들이 그렇게 노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지만은 이상하게 떳떳하지 못한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그 난처하게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어떨까? 예, 그거만 생각하고 썼던 것 같아요. 표범맨 캐릭터에 대해서 엄청 깊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좀 여기서 좀 환기를 시켜주고 좀 관객들이 지칠 것 같아서 조금 하고 싶었던 게 좀 큰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보통 이제 모든 목적 그대로 관객들이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해석을 해주셨는데 표범 마스크는 산신령이 아닐까, 산중 호랑이를 표현하신 건 또 아닐까, 자연보호는 아닐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확장이 언제나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자연보호 예전에 한번 할 뻔했어요. 그 수정 과정에서. 정말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관객들이랑. 그러면 성군 배우에게 같이 이제 되는 이야기일 텐데 ESTP세요? 아니, 저는 ENFP. ENFP. 네, 그겁니다. ENFP 아시죠? 가장 활발한 분들의 그런 스파크향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해서 ESTP 요 설정은 나왔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주실까요? 그냥 단순히 요즘 MBTI 그냥 뭐 만나면 항상 물어보고 MBTI가 언급 안 된 영화 GV에서도 항상 이렇게 배우분들한테 여쭤보고 감독분들한테도 여쭤보고 해서 그냥 이거 왜 사람들이 안 쓰지? 싶어갖고 그냥 일단은 처음에는 혈액형이었었는데 저희 지금의 이미 MBTI가 있는데 MBTI의 시대죠. 굳이 혈액형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그리고 저는 뭔가 혈액형 물어보는 거 자체가 저는 좀 재밌었어요. 항상 혈액형 아무 상관없지 않나 이 생각에 제 친구도 맞춰보면은 너 혈액형 A형이지 이렇게 맞히긴 맞춰요. A형이 많습니다, 여러분. 네. 아시죠? 50%가 넘어요. 그래서 약간 그 모습이 되게 귀여웠어요. 귀엽고 순진해 보였다. 그래서 표범맨은 그냥 그렇게 단순 무관해로 해야지 하고 혈액형을 했는데 MBTI로 해서 그 트럼프가 ESTP여가지고 그러니까 사회 비판이네요, 어느 정도. 그냥 진짜로 가볍게 그냥 ESTP 전부 다 그런 게 아니고 또 다양해서 좀 ESTP 분들이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근데 저는 좀 디테일이 살아있다고 느낀 게 뭐 ESTP가 반드시 트럼프가 아니어도 P랑 J는 여러분 되게 많이들 나누잖아요. 그래서 저희 조연출 ESTP 역할. 진짜요? 네. 근데 그래서 J라고 이제 성곤이가 주장할 때 저도 딱 보면서 그 생각했거든요. 아, 넌 J는 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디테일이 살아있는 재미를 좀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한번 질문하신 그 이야기 한번 할게요. 연인 간 대화에서 PTSD가 잠깐 오셨대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경험에서 나온 대사인가 여쭤보신 분과 함께 사실 저는 헤어졌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영화 끝나고. 이거에 대해서 또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영화 끝난 뒤에니까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모든 영화가 이렇게 경험 바탕으로만 완벽하게 나오진 않지만 경험이 빠질 수는 없는 것 같아서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서로 막말하잖아요. 그런 경우까지는 안 갔어요. 안 갔고 생각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생각만 하고 이렇게 잠시시키고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그냥 솔직히 좀 영화 보면은 좀 화목한 커플 가정 보는 것보다는 좀 파산된 커플 가정을 보는 게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막 나갔어요. 네, 막 나갔고 또 뭐였죠 뒤에 지금? 헤어졌을까요? 저는 영화 시작 이게 좀 저만 느낀 걸 수도 있는데 좀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권이 눈치 없고 동주는 뭐 이렇게 느끼는 거를 표현하지만 좀 애매하고 그래서 동주는 결국 도망치는 걸 택하고 성권이는 그걸 그냥 쫓아가는데 헤어지긴 무서우니까 그냥 그렇게 유지 중이라고 생각해요. 헤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성권 배우님은 어떠세요, 생각? 직접 연기를 하셨으니까 성권이랑 헤어질까요? 동주랑요? 네. 저는 안 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건 계속 반복되는 관계겠다. 저렇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만나고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정말 재미있는 게 올라왔네요. 금발 미녀분이 철권 캐릭터인 줄 아셨다는 분이 확대 사진으로 보니 신달기 배우였다. 모두 알고 계셨죠? 네. 신달기 배우가 직접 연기를 한 장면이 이제 나오죠. 네, 이렇게 지금 두 영화의 감독님 배우님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 이제 더해서 서로에게 좀 질문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참 생각하셨을 귀신친구 팀에서 텐트틴트 팀에 혹시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점 TMI 같은 거라도 좋으니까 같이 영화를 찍는 사람으로서 가볍게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갑자기 문이 쾅 하고 닫힐 때가 있었어요. 그게 연출된 건지 아닌지 저 사실 그런 부분이 웃기거든요. 뜬금없이 그런 장면이 웃긴데 그게 연출된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진짜 바람이 불어서 된 건지 궁금했어요. 다행히 연출이었어요. 진짜요? 네, 그냥 좀 청소기도 그렇고 좀 소리에 좀 민감해가지고 좀 그렇게 싸우다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또 이렇게 쾅 다쳐서 내가 뭘 생각했지 하고 까먹은 경우도 있었어가지고 한번 뒤에서 조연출한테 밀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감독님의 MBTI가 궁금합니다. 저 INTP. 앞에 아이시라고 합니다. 네. 사생활 정보만 빼가고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과 또 텐트에서 이렇게 뭐 타이거 마스크를 때문이건 뭐 이렇게 나오는 장면. 그 마지막에 소파에서 사람이 있다가 이제 이 무거운 소파의 무게를 이제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여주인공이 도망치는 어떤 장면들이 다 겹쳐서 보였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그 시나리오를 쓰실 때 그런 어떤 동일한 구조를 계속 반복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겹으로 쌓아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극작을 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쌓는 과정은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그냥 계속 어쩔 수 없이 쌓는 것 같기도 하고 쌓고 또 염두를 잘 모르겠네요. 어렵네요. 참가자들
사실은 이제 하면 나중에야 그게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나중에 보인 거를 지금 조성 배우님이 발견을 해주신 거고 네. 그렇게 쌓아왔다는 거를 이제 함께 대화를 하면서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좀 뭔가 시작과 끝은 동주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확실한 거. 동주가 마무리해야겠다. 그래서 되게 뭐랄까 작품 자체가 되게 되게 탄탄하게 이렇게 짜여져 있다라는 좀 느낌을 받아서 예, 정말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보면서 제가 ESTP인데 그래서 뭐 이렇게 욕을 하는 거 ESTP 왜 이렇게 싫어하지?라는 생각이 저 약간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ESTP에. 트럼프 이걸 모르셨나봐요. 네, 그래서 그분도 ESTP구나. 그렇군. 다 나름이죠. 뭐. 근데 그리고 그 꿈 얘기를 할 때 그렇게 되게 뻔뻔한 연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카메라 워크나 이제 색감이나 되게 이제 땅바닥에 발붙어 있는 톤으로 가는데 뜬금없는 이제 시점에서 대놓고 병맛 가발까지 쓰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게 되게 뭐라고 할까? 되게 그냥 밀고 나가는 네, 그런 감독님의 성격이 보여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제 전연애가 생각날 정도로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중학교 때 남자친구 버리고 도망간 적 있었거든요. 그 급박한 순간에서. 그래서 싫어하겠거니 감독님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꿈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저도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변주를 정말 과감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딱 그 씬이. 근데 그 씬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뭐 그렇고 친구한테 항상 꾸는 꿈을 이제 아침에 설명을 해줘요. 그냥 나 뭐 이런 거 꿨는데 너가 나한테 이랬다. 사과해라. 꿈에서 했는데 그러면은 그 친구는 사과를 해줘요. 착하네요. 네, 친구들이. 저도 하고. 아.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진짜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엉덩이에 칼 꽂히고 이런 건 이제 제가 들었던 꿈이에요. 제가 이제 들었어요. 내 엉덩이에 칼이 꽂혔었어요. 네. 그래서 사과를 받으셨나요? 사과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장면이에요, 성군이랑. 사과를 자기가 안 했는데 맞아요. 하라고 하죠, 동주가. 너가 내 적반하장으로. 엉덩이에 꽂아놓고 왜 내가 사과해야 되냐 이러니까 하라고 이래서 미안해 그랬어요. 네, 잘 하셨던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이제 귀신 친구에 대해서 저희 테드틴트 팀이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제가 오늘 지각을 해가지고 보질 못해서 내일 오후장에 꼭 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씀하실지 몰랐거든요. 저한테 못 봤다고 하셨을 때는. 근데 정직하게 마이크 또. 넘겨드리는 게 네. 저는 이제 배우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도 영화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창 밖을 보고 뭐 있으시잖아요. 네, 오프닝 씬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오프닝 때 네. 뭐 웃긴 거 네, 그 괴담처럼 보이는 장면이요. 네, 이제 성격도 원래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시는. 네, 되게 저는 MBTI가 INFP거든요. 모두의 MBTI 공감하는 시간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네, 근데 저도 되게 내 평상시 말투도 원래 그냥 저예요. 전데 되게 부끄러움이 많을수록 더 오버를 하고 그런 성격이에요. 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객분들이 하신 질문 중에 또 귀신 친구에 대한 질문 몇 개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귀신 친구의 아역 배우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촬영할 때 어떻게 설명을 받았나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이해를 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잘하던데요. 아니 딜도를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네. 근데 아역 배우가 나오는 씬이 총 2씬인데 저 딜도가 안 나와요. 네, 직접 나오진 않죠. 네, 그리고 이제 소연이가 그 밤에 이제 애 있을 때 막 개새끼들이 너무 많아요. 막 이렇게 욕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욕할 때는 이제 아이가 딴 데가 있었어요. 또 신경 써서. 네,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이제 대본을 보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아이가 딜도를 목격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이제 욕을 못 듣게도 하고 이제 다 약속을 한 상태여서 그리고 그 홍서연 아역 배우가 되게 일단 대사도 잘 외우고 못 외우지 않았고 그리고 발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5살인데 발음이 좋아요. 아, 5살이면 정말 어린 건데. 네, 5살이었어요. 발음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두 영화에 대한 다 질문일 것 같아요. 근데 귀신 친구도 그렇고 텐트 틴트도 그렇고 제목이 지금 딱 떨어지잖아요. 이 제목을 정하게 된 과정이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이게 그 단순히 사운드 감독님이 지어주셨는데 텐트 얘기하다가 그냥 야 이거 영화제 만약 되면은 영화 이렇게 명단 보면은 그냥 화형으로 트트트트면은 기억에 남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텐트 했어요. 아, 네. 이런 사정이 있었군요. 또 귀신 친구는 어떻게 제목 정하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단순한 제목을 좋아하는데 그 단순함이 그러니까 사랑, 우정, 가족, 친구 뭐 이렇게 많이 쓰여지는 좀 위대한 단어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전에 찍은 단편도 뭐 안녕 내 사랑 이러고 좀 단순하고 유치하지만 유치하지 않은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해서 네, 단순하게 지으려고 귀신 친구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또 추가로 전 질문을 좀 더 받아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이 내용에 그 오렌지 필름 저희 단톡방에 쓰신 거 말고 또 직접 목소리를 내서 질문하고 싶은 분 혹시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직접 저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서 사실 직접 질문을 받는 시간을 제가 좀 가져보려고 했거든요. 없으시다면 네!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서. 네, 저 그 텐트 틴트의 그 김성곤 역 배우 하신 배우분 혹시 실제 성격도 그 이제 싸우는 씬 말고 일상 성격이 똑같은지 궁금해요. 좀 묻어나 있긴 하지만 평소가 더 이렇게 좀 활발하고 막 재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아, 재치 있고요. 네, 재치 있으시다고 합니다. 김성곤 배우님. 그리고 또 질문 직접 하고 싶은 분 혹시 계세요? 없으실까요? 사실 네. 그 귀신 친구에서 그 귀신을 봤잖아요 처음에. 근데 나중엔 기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긴장이 풀려서 기절을 한 건가요? 그 옥상에서? 그게 이제 처음에 볼 때는 바로 이제 지혜가 사라져서 이제 소연이가 잘못 봤나 한 거였는데 이제 두 번째는 목소리까지 들리고 옆에 떡하니 계속 써 있으니까 그때는 기절. 하고 세 번째 또 이제 나타나니까 또 다시 기절할 준비를 하는데 이제 불이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그런 순으로 갔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없으면 오늘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딱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저희 정현 감독님부터 이쪽까지 쭉 이어오면서 소감 말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큰 화면에서 관객분들이랑 같이 영화관에서 본 게 작년 7월에 있었던 부천영화제가 대구 단편 영화제 9월이 마지막이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관객분들이랑 큰 화면에서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고 이제 이제 웃음소리가 진짜 행복해요. 이거를 볼 때 관객분들의 웃음소리에 되게 긴장하면서 귀 열고 있거든요. 앞에 안 보고. 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정 배우님입니다. 예, 저는 그 극장에서 연극 공연을 할 때도 그랬지만 낮에 이제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 사람들이 살다가 밤에 이제 극장에 다 모여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 전해 내려온 어떤 가르침이나 혹은 뭐 지금 우리 삶에 있어서의 관계의 어떤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이 자리가 너무나 좀 되게 신기하면서도 기적 같은 일이고 너무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아왔는데 저희가 그동안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갖지 못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와서 좋은 영화도 보고 하다 보니까
또 영화의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또 세 작품이 또 묘하게 저는 닮아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것은 이 감독님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우정을 이야기하고 또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역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사회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공통점들이 영화에 투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집에 가서 좀 더 저도 좀 정리를 해볼 텐데 어쨌든 이런 경험들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극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영화가 스크린에서 상영되는 걸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그 전에 대구 단편 영화제에는 제가 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GB 행사를 못 갔었고 또 이번 달 초에 또 코로나를 실제로 걸렸는데 다행히 나아서 오늘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되게 걱정이 많이 됐어요. 되게 지금 코로나도 되게 많이 다들 아프시고 그래서 과연 오늘 많은 관객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되게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저는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반가웠고 만나서 네,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되게 오랜만에 저는 사실 이 귀신 친구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또 이 스크린으로 보는 게 좀 느낌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무슨 처음 본 사람처럼 오늘 또 제 작품 보면서 웃었어요. 또 많이. 네, 근데 또 이렇게 또 이 사람들과 같이 한 공간에 이렇게 뭔가 모임을 한다는 게 참 너무 이제는 좀 신기하고 그리고 또 뭔가 감사해요. 굉장히. 네, 그래서 오늘은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성곤 배우님. 네, 저도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스크린으로 오늘 영화를 봤고 그래서 너무 좋고 올해는 이제 좀 더 많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기회가 있다면은 계속 보여드리고 싶고 또 글 쓸 때 말고 사실 저는 제가 사는 뭐라 해야 되지? 시간 동안 좀 이벤트가 많이 없는데 이런 이벤트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 참여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 말씀드렸지만 또 함께 공유하고 싶은 사진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따로 공유 드릴 테니까 여기다 올려주셔도 되거든요. 올려주시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금요일 밤에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대면으로 만나는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조심히 들어가세요.